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엔 우리 이론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126회 전산회계 1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속으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시험이고요. 자 회사는 주식회사 금정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2026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 법인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설치는 다 하셨죠? 금정기업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전산회계 1급. 백데이터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 저희 카페에도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하고 정기분 재무제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하라 했고요. 첫 번째 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거래처 등록. 그래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래처 코드 번호는 230번. 그 다음에 유형은 동시. 그 다음에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모두 다 입력하셔야 합니다. 거래처 등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아래에다가 내려놓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퀵 서치로 찾아다닐 거예요. 거래처 등록.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창을 이제 아래에다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시고 자, 우리 코드 번호는 230번, 230번이고 네, 창을 조금 줄여놓고 자, 우리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퍼플상사 가로 열고 주식회사 퍼플상사 해주시고 동시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276-8122-02282 자, 대표자 이름은 김퍼플, 업태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네, 주소는 우편번호를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엔터 치신 다음에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띄고 103.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교문동.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교문동 입력하실 때 여기 뒤에다가 붙여서 입력하셔도 틀리는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칸을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전자우편 주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우편 주소는 여기 담당자 연락처에 창을 조금 다시 키워볼게요. 담당자 연락처에 조회 등록에 여기에 사용하고 담당자 이름 써주시고 이메일 주소 써주시면 됩니다. 뭐 담당자명은 문제상에서 주어지면 주어지는 이름대로 아니면 대표자 이름 해서 우리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에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서 입력하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는 단기 대여금 클릭하시고 다음 신용 없네요. 3,500만 원. 여기 있는 거 코드 번호를 F2 눌러서 다음 신용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반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파워는 없네요. 그쵸? 파워는 없으니까 F5 삭제. 네, 하게 되면 4,500만 원 맞았죠? 자, 다음 칸 클릭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꼭 바뀌어져 있는지. 절반 상사, 다음 신용.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은 미지급금으로 가볼게요. 미지급금 1등 상사 3,650. 네, 그러면 3,560이니까 3,65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상상, 그 다음 신한카드 네, 동일하게 나와 있죠. 항상 차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아래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확인 한번 꼭 해주시고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거래처별 초기 6월에 대한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해당 오류와 관련된 전기분 원가 명세서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 그랬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영업부에 복리후생비 80만 원이 제조원가의 복리후생비 50만 원, 임차료 3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럼 영업부의 복리후생비 8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얘는 플러스 해 주셔야지 되겠고, 제조원가의 복리후생비 50만 원, 제조원가의 복리후생비 50만 원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임차료의 30만 원도 마이너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되죠? 원, 손, 이, 제.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 명세서를 항상 먼저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수정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를 먼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셔서 복리후생비에서 50만 원을 마이너스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복리후생비 320만 원 돼 있으니까 50만 원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27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임차료에서 30만 원을 또 마이너스 해야 하니까 임차료를 57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경됐을 거예요.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그대로 어디로 가지고 간다? 손익계산서로. 네, 여기 옆에다 갖다 놓을게요. 컨트롤 엔터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 매출 원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여기 우리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있는 금액으로 수정할 거예요. 2억 원 81만 6,700.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수정이 되셨죠?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주셔야 돼요? 복리후생비에 80만 원을 더해 주셔야지 돼요. 그럼 복리후생비에 80만 원을 더하게 되면 1,469만 2,100원이 되겠네요. 1,469만 2,100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까지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뒤로는 안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매출 원가에서 8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여기서 다시 또 80만 원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요. 그래서 원 상태로 똑같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두 개의 장부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일반 전표. 자, 날짜 7월 11일이고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가에 1,200만 원의 제품이 소실되었다.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재해 손실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그러면 장부가만큼이 소실됐으니까 제품이 없어져야겠죠. 네,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 창을 조금 더 줄여 놓고 우리가 07월 11일 날 제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대변에 제품. 그러면 적요 항상 몇 번이에요? 8번. 타계정 대체 꼭 해주셔야 되겠고 1,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재해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8월 10일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럼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다 뭘로 처리했어요? 예수금.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40만 원인데 직원부담금 2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직원부담금 20만 원도 예수금. 그리고 회사부담금. 회사부담금은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얘만 복리후생비. 그리고 이렇게 파랑 색깔로 되어 있는 건 모두 다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모든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는 8월 11일, 그러면 ESC 한번 눌러주시고 방향키 왼쪽, 그러면 08월 10일 날 우리는 보통예금 대변에 빠져나가니까 차변에 예수금은 하나, 둘, 셋 더해야 하니까 얼마예요? 69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811번 복리후생비 20만 원. 이 모두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직원에 대한 급여는 다 급여에서 차감한 원천징수분은 모두 다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월 30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제주의 보통주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정 과목 뭐라 하죠?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샀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그러면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입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겠죠. 그러면 취득 원가를 계산을 해볼까요? 취득 원가는 500 주고 거기에 곱하기 7,000원씩. 그러면 350만 원이 될까요? 350만 원에 플러스 매입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10만 원 더해 주시면 360만 원만큼의 취득 원가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모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날짜는 ESC 그냥 30일 치시면 되겠죠. 이번 같은 달이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123번은 당좌 자산이고 178번은 투자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아래에 있는 걸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처리를 할 거니까. 그래서 178번 매도 가능 증권 36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36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기 투자가 목적이었을 때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써주셔야지 됩니다.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0월 21일 날이고요. 창고 임차 보증금 1,500만 원 중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작년분 창고 임차료 5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임차 보증금만 보통 예금으로 돌려받았다. 아, 임차 보증금. 창고 계약이 끝나서 창고를 다 뺀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임차 보증금만 돌려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돌려받은 돈은 얼마일까요? 1,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았을 거니까 1,450만 원을 돌려받았겠네요. 맞죠?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더 이상 임차보증금이 아니니까 대변으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대변으로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 50만 원. 그래서 미지급금 50만 원을 뺀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날짜는 10월 21일이니까 ESC 10월 21일 날 대변에 먼저 임차보증금 거래처는 상상 1,500만 원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그 중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상 이것도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지 돼요.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증금 냈을 때 우리는 차변의 임차보증금이라고 했을 거니까 오늘은 그 보증금을 돌려받으니까 대변으로 임차보증금이 사라져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1월 15일이고요. 보유 중인 성장의 주식에 대하여 중간배당금 6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대요. 그럼 일단 보통예금 들어오나요? 이 중간배당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 배당.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배당금 수익. 우리 프로그램에는 중간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중간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회사가 중간 배당을 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았을 때는 중간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더라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우리 회사가 중간 배당을 했을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11월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11월 15일 날 차변에 일단 보통 예금이 650만 원이 들어올 거고 650만 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배당이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중간 배당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함정에 걸려요. 근데 이거는 언제 쓴다? 우리 회사가 중간 배당 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으면 그냥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2월 13일 날이고요. 우도로부터 원재료 5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현금 결제하였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50만 원만큼을 지급했겠네요. 10%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원재료는 2달 뒤 잠금 결제와 함께 인도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고 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건 거래다 아니다?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2달 뒤에 잔금과 함께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더라. 오늘은 뭐만 지급했다? 계약금만 지급을 한 거예요. 계약금만 지급을 한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외상으로 미리 아니요. 원재료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계약만 했고 계약 자체는 거래가 아닌 거고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만 거래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12월 13일 날 대변에 현금이 5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선급금, 우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7월 1일 날 본사 총무부 직원들의 회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의 일환으로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이 정해졌죠. 교육 훈련비. 총무부 직원이기 때문에 800번대 쓸 거고요. 전산회계 1급 교육을 수강하고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전자계산서 무조건 뭐가 돼요? 면세. 그쵸? 대금은 현금 22만 원 지급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될 거고요. 전체 금액은 92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의 컨트롤 엔터 매입 매출 전표. 자, 날짜는 07월 01일 날 우리는 면세 매입 53번이에요. 우리 여기 매입 쪽에 있는 면세 53번. 그 다음에 뭐 전산회계 1급. 공급가액은 아까 우리 얼마였죠? 92만 원. 거래처는 효원연구원.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교육훈련비 몇 번대?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22만 원 지급했고요.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7월 10일이고요. 7월 10일 내국신용장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국신용장이 나오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우리는 무조건 영세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구분 코드는 3번. 영세율 구분하셔야 되니까 직수출은 1번, 영세는 3번. 그래서 제품을 주식회사 카라에 판매했어요. 판매하고 보통 예금으로 2천만 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 되겠죠. 그쵸? 네.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해주시면 돼요. 전체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해되시죠? 네. 전표에 7월 10일, ESC 10일. 그러면 우리는 영세 매출이니까 12번입니다. 12번. 그리고 제품. 공급가액은 3천만 원. 거래처는 카라. 전자인가요? 네. 영세율 구분 몇 번이라고요? 3번. 영세율 구분 3번. 그래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에요. 서류 번호는 생략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 분계는 혼합입니다. 제품 매출하였고요. 그리고 차변에 가서 보통 예금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8월 22일 날 거래이고요. 인근 축제 행사장에서 개인에게 제품 33,000원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세 포함 현금 판매하였다 그랬어요. 아,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였다. 그런데 자, 증빙이 있어요, 없어요? 증빙이 없죠. 증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건별 매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의 신청을 했나 봐요. 이의 신청을 해서 현금 영수증, 현금 과세로도 되지 않을까요?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세무사회에서는 현금 과세로 정답을 인정을 해줬어요. 왜 인정해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현금 영수증이라고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증빙을 발급을 안 했는데 현금 과세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현금 과세라고 처리하려면 문제상 현금 판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 나와야 해요. 현금 영수증이 나와야 우리가 현금 과세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증빙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라 그래서 현금 과세도 정답으로 인정이 됐는데 일단 문제상에서 증빙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건별 매출로 처리하셔야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ESC 방향키 왼쪽 08월 22일 날 그래서 건별 매출 14번입니다. 14번 제품 공급가액은 33,000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거래처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판매를 한 거니까 거래처는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냥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9월 19일입니다.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전체 대금 중 1,2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결제하였고요. 잔액은 당좌 예금에서 결제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2,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2천만 원에 200만 원.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이 금정이죠. 그쵸? 더 올해가 거래처가 된다라는 거 또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볼게요. 날짜는 9월로 월이 또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09월 19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 51번 원재료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2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였죠? 더울의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원재료 산 거 맞고요. 대변의 보통 예금이 1,200. 그리고 대변의 당좌 예금이 1,000만 원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실까요?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1월 6일이고요. 11월 6일 청소를 의뢰하고 우리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카과 매입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비용의 계정 과목은 건물 관리비를 사용을 하라 그랬고요. 본사니까 800번대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금액은 44만 원입니다. 맞죠? 우리 카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거래처는 여기
미라클 청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11월로 월이 또 바뀌었으니까 11월 06일 날 카드과세 매입. 그래서 사무실 청소 공급가액은 44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요. 거래처는 미라클 청소.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우리카드였어요. 그쵸? 여기 위에 우리카드 F2 눌러서 우리카드. 자, 붕괴는 그냥 4번 카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재료 대신에 건물 관리비, 건물관까지 치셔야 건물 관리비가 나와요. 건물 두 글자만 치면 건물이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건물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4일 날 원재료 매입처에 선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매입처에 선물하기 위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 뭐라 해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런데 원재료 매입처라 그랬으니까 공장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5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우리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불공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대금은 당일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고요. 자, 거래처는 여기 보시니까 통큰 베이커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9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의 ESC 방향키 왼쪽 12월 24일 날 우리 뭐라고 해요? 불공 54번 케이크. 자, 공급가액은 얼마였어요? 90만 원이었나요? 그쵸? 90만 원에 9만 원. 거래처는 통큰 베이커리. 전자이고요. 그리고 불공사유는 F2 눌러서 기업 업무 추진비. 이해가 되시죠? 네, 붕괴는 혼합. 그러면 513번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여기까지 매입 매출 전표를 풀어봤고요. 매입 매출 전표 풀으실 때는 항상 증빙에 따른 유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불공사유, 우리 불공사유 몇 가지 있죠? 5가지. 그렇죠?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승용차, 사업과 관련 없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불공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오류 수정 7월 5일 날 7월 5일 영국의 윈블던인가요? 윈블던사에 직수출하기 위해 선적하고 제품 매출액 2,000달러를 달러당 1,400원으로 환산하여 계상하였으나 검토 결과 선적일 당시 기준 환율이 1,450원입니다. 그러면 환율 계산만 잘못한 거니까 우리 매출액은 2,000달러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원래 2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쵸? 2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450원으로 계산하면 290만 원이 되니까 금액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만. 자,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직수출했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있을까요? 아마도요. 네. 7월 ESC 07월 05일 날 가보면 이렇게 수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공급가액 금액을 얼마로 바꿔라? 29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나머지 전표들이 모두 같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에서 직수출인 거 보고 매입 매출 전표이구나 라고 확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9월 17일로 넘어가 볼게요. 9월 17일 날 노후된 제조공장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는 부품을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는 부품을 66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둘 이상사로부터 구입하고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였대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니까 기계장치로 바꿔라. 기계장치로.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고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기계장치로 바꿔주시면 돼요. 부가세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있을 것 같네요. ESC 09월 17일로. 그러면 부품 구입. 그래서 과세 매입인데 소모품비라고 되어 있네요. 소모품비가 아니라 소모품비를 뭘로 바꾸면 된다? 기계장치. 206번 기계장치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잠시만요. 구입대금은 당일 현금 지출이 아닌 다음 달 지급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랬으니까 현금을 뭘로 바꿔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쵸? 미지급금으로. 그래서 여기는 현금도 미지급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다음 이제 결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년분 150만 원. 150만 원 기간이 9월 1일서부터 내년 8월 것까지예요. 9월 1일에 보통예금 지급하면서 모두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비, 미, 자, 사. 그런데 지금은 보험료 그랬으니까 비용으로 처리된 거죠. 그러면 미사용액은 언제 거예요? 차기분, 아직 쓰지 않은 거. 차기분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내년도분 계산해야죠. 네, 내년도분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는 150만 원이 1년분이니까 그 중에 내년도분은 8개월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8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8, 8, 5, 40, 1200만 원 나오니까 12로 나눠주시면 100만 원 나오겠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100만 원만큼이 바로 뭐가 된다? 선급 비용이 된다. 이만큼을 우리는 선급 비용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일반 전표 결산 문제니까 무조건 12월 31일 날로 가시면 됩니다. ESC.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521번 보험료.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였으니까 521번 보험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기중에 현금 시제 잔액이 장부 금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현금 과부족으로 계산하였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이미 처리되어 있는 18만 2천 원 중 3만 원은 자동차의 유류비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금 과부족으로 이렇게 처리되었던 나오면 무조건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엔터 치시면 12월 31일로 나오고요. 바로 여기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숫자가 나와 있죠. 그렇죠? 차변에 양수로 나와 있으니까 대변으로. 차변에 음수로 나와 있으면 차변으로. 음수로 나와 있으면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으로, 지금은 차변에 있으니까 현금 과부족이 대변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18만 2천 원. 그 중에 3만 원은 영업부 자동차 유류비니까 차량 유지비 800번대가 될까요? 네, 차량 유지비 3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잡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나오면 그냥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세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공장 건물. 일단 엔터 치시고 공장 건물이니까 경비에 있는 건물을 찾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공장 건물. 우리가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도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공장 건물은 경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의 건물 찾아가셔서 28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280만 원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 예.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결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란 얘기는 카드 거래, 신용카드 거래와 현금 영수증 거래를 모두 합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그래서 신용카드 등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부상에서는 어디로 가시냐면 컨트롤 엔터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01월에서 03월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신용카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보시면 신용카드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해서 12만 5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현재 답안에는 매입 매출장에 카과를 검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입 매출장에 카과를 검색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카과 말고 현과도 검색을 하셔야지 돼요. 왜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엔터 매입 매출장. 매입 매출장은 유형별로 나오는 장부예요. 그래서 01월에서 03월까지 그 중에 매입이라 그랬으니까 3번. 그리고 신용카드. 그래서 카과를 검색해 보시면 카과에 12만 5천 원 부가세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현과도 한 번 더 검색하셔야지 돼요. 지금은 자료가 없으니까 카과만 검색한 게 맞는 건데 그렇다라 그래서 무조건 신용카드 그러면 카과만 검색하냐? 아니요. 현과도 검색을 하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매입 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만 답하셔야지 돼요. 카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부가세. 그래서 여기 개가 나와 있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액은 그랬으니까 부가세만 보셔야지 된다. 이걸 쉽게 보는 방법은 어디로 가시면 된다? 부가세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금액 합계표 여기에 세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과랑 카과가 같이 집계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매출도 이렇게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가 같이 집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항상 현금 영수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2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단기 6월 30일 현재 자산 총계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면 돼요? 재무상태표. 네, 재무상태표 06월입니다. 그러면 자산의 총계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자산 총계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얼마나 했어요? 17억 1735만 2천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6월 30일까지 제품 생산을 위해 발생한 노무비 총액은 또 어디 가야 있을까요? 노무비 총액은 우리 컨트롤 엔터 제조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셔서 06월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6월에 노무비 이렇게 나오죠? 네. 6월에 노무비. 그래서 2,575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노무비 총액은 여기에도 노무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무비는 2,575만 원. 이렇게 해서 노무비는 합계잔액시산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산 총계는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실무는 조금 많이 쉬웠다? 네, 죄송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전산회계 2급하고 전산회계 1급은 거의 만점으로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이론 답안 작성 들어가셔서 요 창을 다 닫아야 돼요. 그 창을 다 닫고 이론 답안 작성 들어가셔서 우리 이론 문제들 여러분들이 푸르신 대로 체크하시고 마지막 조회 문제 답안 3개 입력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USB 저장하셔야지만 우리 채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1차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문제 지문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전산회계 1급은 시간 부족 사태가 많이 생겨요. 오히려 위에 있는 전산 세무 2급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몰라서 떨어져요. 그런데 전산회계 1급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 쓰는 거라든지 계정 과목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